인맥과 동맥, 사랑과 성찰의 투강. 1. 막힘과 흐름의 은유. 인간의 몸과 마음은 흐르는 강줄기와 같다. 물줄기는 어느 순간 그 흐름이 막히면 작은 웅덩이는 썩고 큰 강은 방향을 잃는다. 인간의 몸도 마음도 마찬가지다. 물이 흐르듯 인체에 흐르는 기운도 흘러야 하는데 그 기운이 막히면 몸과 마음에 여러 문제가 생긴다. 한의학은 이를 오래전부터 간파하여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관통하는 보이지 않는 길인 맥을 말해왔다. 인체에 있어서 이 길의 막힘은 단순히 생리적인 증상으로만 다가오지 않는다. 그것은 곧 감정의 왜곡, 사유의 굴절로 이어진다. 몸이 답답하면 마음도 답답해지고 마음이 막히면 몸도 쉽게 굳는다. 이 둘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자 서로를 묶는 사슬이다. 인맥과 동맥. 이것은 인체에 흐르는 두 개의 큰 줄기다. 그렇기에 이 두 큰 줄기를 열어 흐르게 한다는 것은 단순한 건강법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를 다시 흐르게 하는 일이 된다. 인체의 전면과 후면, 거기에 상응하는 사랑과 성찰의 흐름, 이 두 강은 인간을 붙잡고 흔드는 모든 감정과 생각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인맥. 가슴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강. 인맥은 인체의 앞면을 따라 흐른다. 배꼽과 가슴을 지나 목으로 오르는 그 길은 단순한 생리적 선이 아니라 존재의 전면을 관통하는 길이다. 이 맥의 시작이 잇몸이 혀끝과 만나는 자리라는 사실은 상징적이다. 말과 맛, 입맞춤과 숨결이 태어나는 자리, 그곳에서 사랑의 강이 열리고 닫히기 때문이다. 인맥은 사랑의 자리이다. 이 맥이 열릴 때 세상은 무한히 확장된다. 사랑에 빠진 순간 나무의 잎사귀 하나도 찬란히 빛나 보이고 사람들의 얼굴마다 따스한 햇살이 스며있는 듯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슴속 황홀한 떨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열린 인맥이 흘려보내는 생명의 합창이다. 그것은 나와 타자가 분리되지 않고 모든 존재가 품어질 수 있다는 체험의 문이다. 그러나 인맥이 막히면 사랑은 쉽게 일그러진다. 연인은 질투의 굴레로 묶이고 존중은 사라지며 타인은 쾌락의 도구로 전락한다. 그리하여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그림자 속에서 왜곡된다. 이때 인맥은 열리지 못한 채 나르시시즘이라는 감옥 안에 갇힌다. 인맥은 사랑을 주관하지만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생명의 리듬이며 우주가 인간을 통해 흐르고자 하는 하나의 길이다. 인맥이 활짝 열리면 인간은 존재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눈을 얻는다. 그러나 닫히면 사랑은 욕망의 그림자로 전락한다. 3. 동맥. 등줄기를 따라 흐르는 성찰의 강. 인맥이 앞에서 가슴을 열어 사랑의 강을 흐르게 한다면 동맥은 뒤에서 척추를 따라 흐르며 성찰의 강을 일으킨다. 인체의 뼈대를 지탱하는 등줄기를 따라 흐르는 이 길은 마치 인간이 굳게 서서 세상을 마주하기 위해 세워놓은 내면의 기둥과도 같다. 동맥이 열릴 때 인간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외부 세계를 차분히 관찰하며 도덕적 기준 속에서 자신을 단련한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존재 전체를 정돈하는 힘이다. 마치 겨울밤의 맑은 하늘처럼 동맥은 차갑지만 투명한 성찰의 빛을 비춘다. 그러나 동맥이 막히면 그 빛은 금세 왜곡된다. 성찰은 비난으로 바뀌고 관찰은 비판으로 뒤틀린다. 스스로에 대한 낮은 자존감은 외부 세계를 적으로 돌리게 하고 타인과 단절을 강화한다. 이때 동맥의 기운은 맑은 눈이 아니라 서늘한 바람이 되어 등골을 타고 오르는 공포로 변한다. 우리가 공포영화를 볼 때 뒷목이 서늘해지고 척추가 쭈빗쭈빗해지는 것은 단순한 신경 반응이 아니라 막힌 동맥이 내뿜는 그림자이기도 하다. 동맥은 인간을 정신적 사회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길이지만 동시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길이다. 열려있을 때는 자신과 세상을 맑게 비추는 거울이 되지만 닫혀있을 때는 비난과 두려움의 칼날이 된다. 그러므로 동맥은 단순히 생리적 에너지 라인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스스로와 타인을 바로 볼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심연의 길이라 할 수 있다. 4. 인맥과 동맥의 만남. 혀끝에서 이어지는 두 강의 합류. 사랑의 강인 인맥은 앞에서 흐르고 성찰의 강인 동맥은 뒤에서 흐른다. 두 강은 서로 평행선처럼 달리지만 마침내 한 지점에서 만나 하나가 된다. 그 지점이 바로 입안, 윗니가 시작되는 잇몸이 혀끝이 머무는 자리다. 혀끝은 단순히 언어를 빚는 기관이 아니다. 그것은 두 강의 합류 지점, 사랑과 성찰이 하나로 이어지는 문이다. 혀를 그 자리에 얹을 때 우리는 단순히 신체적 수련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성찰이 만나는 흐름을 몸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사랑만 흐르면 인간은 쉽게 타인의 경계를 잊고 자기 욕망에 빠진다.
성찰만 흐르면 인간은 차갑게 얼어붙어 타인을 단절시키기 쉽다. 그러나 혀끝에서 두 강이 이어질 때 우리는 따뜻한 사랑과 맑은 성찰을 동시에 품는다. 그 만남의 자리에서 인간은 균형을 찾는다. 이 균형은 삶의 모든 순간에 은유적으로 드러난다. 사랑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힘, 성찰하면서도 타인을 품을 수 있는 여유, 이것이 바로 인맥과 동맥이 이어질 때 열리는 존재의 새로운 지평이다. 두 강이 하나로 흐르면 인간은 더 이상 사랑과 성찰을 따로 떼어내어 고민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하나의 강이 되어 삶 전체를 관통하며 흐르기 때문이다. 5. 수련. 몸의 키를 열어 마음의 키를 여는 법. 인맥과 동맥은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잇는 실제의 흐름이다. 그러나 그 길은 스스로 열리지 않는다. 오래 쌓인 긴장, 습관처럼 굳어진 자세, 억눌린 감정은 그 길을 쉽게 막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통해 길을 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가슴을 활짝 여는 스트레칭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다.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열어주는 작은 열쇠다. 성골을 두드리는 행위는 땅의 리듬과 다시 연결되는 고동이고, 등을 구르는 동작은 척추를 따라 잠들어 있던 기운을 흔들어 깨우는 진동이다. 이렇게 몸을 두드리고 열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출기를 따라 에너지를 흐르게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이다. 단전의 기운을 모아 들숨과 날숨에 실어보낼 때 기운은 인맥과 동맥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른다. 이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흐름을 기억해내는 것이다. 수련은 특별한 시간에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일상의 순간마다 혀끝을 윗니 잇몸 위에 살며시 얹어두는 단순한 행위도 그 자체로 큰 수련이다. 그것은 몸 안에서 두 강이 만나는 자리를 늘 지켜보는 마음의 태도이며 사랑과 성찰이 흐르는 자신을 놓치지 않으려는 깨어있음이다. 몸을 단련하는 일은 곧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몸의 길을 열 때 마음의 길도 함께 열리고 마음이 맑아질 때 몸 또한 고요히 흐른다. 수련은 결국 몸과 마음의 이중주의며 그 조화 속에서 인간은 다시금 존재의 본래 리듬을 회복한다. 6. 철학적 통찰. 사랑과 성찰, 모든 감정의 두 근원.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수없이 많은 감정들이 뒤엉켜 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두려움, 질투와 연민, 환희와 절망. 우리는 그것들을 각각 다른 얼굴이라 부르지만 그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두 줄기로 모인다. 하나는 사랑의 기운, 다른 하나는 성찰의 기운이다. 인맥에서 비롯되는 사랑은 타자를 끌어안는 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막히면 집착과 질투로 왜곡된다. 동맥에서 비롯되는 성찰은 자신과 세상을 비추는 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막히면 비난과 공포로 바뀐다. 사랑은 방향을 잃으면 자기의 덫에 갇히고 성찰은 균형을 잃으면 타자를 겨누는 칼이 된다. 결국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이 두 원천의 왜곡된 파생일 뿐이다. 반대로 이 두 강이 바르게 흐를 때 인간의 마음은 고요히 정화된다. 사랑은 가슴을 열어 세계와 이어주고 성찰은 등줄기를 세워 자신을 지탱해준다. 사랑이 없는 성찰은 차갑고 성찰이 없는 사랑은 맹목적이다. 두 기운은 서로를 보완하며 결국 모든 감정의 근원은 이 두 기운의 조화 속에 있다. 그러므로 인맥과 동맥을 지켜본다는 것은 단순히 기공수련을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온갖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일이다. 우리가 사랑할 때, 질투할 때, 혹은 두려워할 때조차 그 감정은 사랑과 성찰이라는 두 강의 흐름 속에서 파생된 것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이 자각은 곧 자유다.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그 근원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된다. 사랑과 성찰, 두 강을 지켜본다는 것은 곧 인간 마음의 심연 전체를 지켜보는 일이며 그것은 곧 깨어있는 삶의 다른 이름이다. 7. 결론. 인간 존재의 큰 강. 인간은 두 강을 따라 살아간다. 앞에서 흐르는 사랑의 강, 뒤에서 흐르는 성찰의 강. 이 두 강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지만 결국 하나의 몸 안에서 만나며 하나의 존재를 이룬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랑은 따뜻하지만 방향을 잃으면 맹목이 된다. 성찰만으로도 부족하다. 성찰은 투명하지만 따뜻함을 잃으면 얼음이 된다. 인간이 온전해지는 순간은 이 두 강이 함께 흐를 때이다. 인맥과 동맥을 흐르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삶 전체를 바로 세우는 일, 존재의 균형을 회복하는 일이다. 가슴으로 품고 등으로 지탱하며 두 강이 함께 흐를 때 인간은 비로소 자기 자신과 세계를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 삶은 거대한 강이다. 인맥과 동맥은 그 강을 이루는 두 물줄기이며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태어나고 사라진다. 강이 흘러 바다에 이르듯
인간 또한 사랑과 성찰의 합류를 통해 더 큰 자유와 아름다움으로 나아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혀끝에서 흐르는 그 미묘한 합류를 기억해야 한다. 작은 몸속에서 두 강이 만나듯 우리의 삶 또한 사랑과 성찰이 합쳐지는 자리에서 빛난다. 그 빛이야말로 인간 존재가 지닌 가장 깊은 아름다움이자 우리 모두가 도달해야 할 고요한 자유이다.